이론 정리는 이제 제가 수업에서 이론 정리 위주로 하고 가끔 문제를 가끔씩 꺼내다 풀 텐데 그냥 대충 막 적으세요. 예? 잘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너무 여기 애를 쓰지 말라. 예? 너무 시간도 아깝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냐. 나중에 레벨 3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한 방에. 요거 다음 과정이 이제 대학 물리 한 90% 전체를 다루는 그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한 방에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도 정리하는 걸 하고 여기를 이제 다른 말로 보통 단거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한 거를 딱 만들어서 물리에 나오는 모든 걸 내가 해보겠다. 여기다 다 끌어넣겠다. 요 다음 단계에서 그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어딘가만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거를 계속 오픈북으로 들여다보고 확인만 하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겠지만 이 색깔로 이렇게 박스를 칠하는 식이 나올 거예요. 이 색깔로 이렇게. 그러니까 식이 막 있는데 그 식에 수업하다 갑자기 이걸 꺼내서 박스를 칠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이거는 막 이 식을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잘 보이게끔 이렇게 딱 형광펜이나 체크해 놓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식을 진짜 많이 써먹게 되는 걸 본인이 느껴야 돼. 이렇게. 보통 이 보라색 박스의 분필 이거는 또 이런 물리적인 단계가 있어요. A에서 B를 이해하고 C를 갖다가 최종 D가 얻었어.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여기다 박스를 칠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런데. 그러면 내가 이 D라는 식을, 최종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가 필요해요. A, B, C, D, 결국 D 이렇게.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앞에 있는 과정을 하나도 안 써먹어요. 결국 여기서 시작해요. D1, D2, D3.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물리기 때문에 되게 공부하기가 까다로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를 처음 할 때는 물리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D가 되기 위한 이 중간 과정을 통으로 이해해 보겠다. 이걸 이해를 다 했어. 완벽해. 근데 실제 문제는 이 중간 과정이 아니라 최종 과정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D1, D3. 이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보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네. 이렇게. 그런 단계가 되니까 고등학교 때 물리도 막 선택하지 않고 어렵기도 하고 막 아무리 공부해도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런 게 모든 물리가 여기서 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오늘도 해보면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잡고 할 거예요. 쭉 하다가 저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색깔 박스가 딱 등장하는 식은 이 앞에 거를 통으로 이해해서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물론 앞에가 이용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 머릿속에 탁 넣어놓거나 이걸 가지고 체리한 다음에 얘를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 식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여기가 연습이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워크북이나 오늘 프린트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계속 요식을 가지고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한 11월 되면 앞에 했던 과정 있잖아요. 왜 D식이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D식이 언제 써먹는지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것도 좋아. 그러면 문제가 잘 풀리는 단계가 돼요. 너무 과정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이해는 아주 가볍게 이해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게 물리를 잘 할 수 있는 아주 최단 코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1대3 돼야 돼요. 이게 1시간 하면 이거 3시간 쓰는 게 좋아요. 오늘 이제 이렇게 이론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은 정리해 볼 거예요, 스스로가. 그 정리하는데 시간을 딱 재봐요. 예? 오늘 하루 치니까 얼마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걸 했는데 처음부터 내가 쭉 따라가 보면서 이해가 되는 데까지 딱 하고 이해가 안 되면 혼자 생각을 해보고 그 시간을 딱 재보니까 1시간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요것에 3시간은 이론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문제 푸는데 한 3시간을 쓰면 좋아요.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이거 2시간, 그래서 3시간 이렇게. 보통 처음에 물리가 처음이야. 내가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걸 따라가기 급급하니까 이거에 막 3, 4시간 안 써요. 예?
될 때까지 내가 이해해 보겠다. 예? 그러면 이거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100%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1시간이나 이런 시간은 한 70에서 80%만 이해하려고 해봐요. 아, 저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기부터다.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을 질문을 하면 돼요. 와서. 질문해서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혼자서 너무 막 고생하면서 몇 시간 동안 수업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업을 잘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중간에 막힌 부분이 나타나면 이게 체크만 쫙 해놔요. 이렇게 잔뜩.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질문합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근데 질문할 때 이제 그런 건 필요해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가 아니고 어려운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 다음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그걸 스스로가 아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렇게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어떤 과목이든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1시간을 쓰고 7, 80% 이해하고 안 되는 건 질문을 통해 채우고 그리고 바로 요 정리해 놓은 거를 펴놓고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리니까 펴놓고 어떤 식을 넣을지를 이렇게 막 오픈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거 한 오픈북으로 하고 오늘 프린트 개념 문제나 워크북이나 이런 걸 풀어요. 당연히 안 풀려 처음에는. 안 풀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안 풀리면 그냥 해답을 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 이렇게. 그 책 뒤에 있는 해설을 그냥 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바로 보면 안 되고 고민을 해야지. 이걸 뭘 넣어야 되지 이걸 풀려면. 그래서 여기 있는 정리된 오픈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고민을 해다가 안 되면 바로 보세요. 바로 답을. 이렇게. 그래야 진행이 빨라요. 저희가 뭐 시간이 아주 많고 하루에 10시간씩 물리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하면 돼요. 꼼꼼하게 이렇게. 근데 내가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그거밖에 없다. 다들 바쁘니까. 최대한 3시간 할 수 있다. 그래도 요거는 한 3, 40분 끝내고 나머지 한두 시간 정도 이걸 해야 돼. 이런 작업을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이 딱 지나면 아마 그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요 워크북은 한 3, 40개가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게 35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8주 나눠도 한 3, 40개가 40개가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계산해 보면 7개, 뭐 8개 그 정도를 해결해야 되고 그냥 개념 문제는 이건 별거 없어요. 가볍게 넘어가면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웬만큼 정리가 됐어. 물론 요 워크북도 하다가 안 되면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뭔지 몰라. 당연히 질문입니다. 체크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냥 질문해야 되겠다라고 질문하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가 제일 좋은 공부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체크해서 이런 거 설마 물어보면 혼날 것 같은데 너무 바닥 문제야. F는 MA, 뭐 F가 뭐야 이것도 헷갈려. 다 모든 걸 질문해야 돼요. 무조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랑 계속 왔다 갔다 이게 대화가 왔다 갔다 오가야 제일 빠르게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하고 나면 이제 이런 거 대학 물리 같은 거 본인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혹시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여기에 가서 예제 같은 거 풀면 되는데 시간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워크북이나 프린트나 수업 내용에 대한 것만 이렇게만 돌리고 요거를 내가 어느 정도 해봤어 라고 하고 다음 주에 시험을 딱 봐봐야 돼요. 이렇게. 시험도 오픈북이에요. 이것도. 다 오픈북이야. 이것도. 이렇게. 오픈북이니까 막 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식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 식이야. 이제 그것만 이제 확인하고 체크하고 여기 시험 볼 때도 그냥 마음 먹고 펴놓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 그것만 초반에 딱 잡으면 공부하는 방법이 나중에는 되게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문제를 뭐 프린트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가 쭉 있는데 이거는 수업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여기서 빠르게 뭐 대충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이건 그냥 말장난 수업이야 다.
역기를 2m 들고 이동하는 경우 4배 뭐 얼마의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거 각은 얼마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여기다 조그맣게 메모해 보고 뒤에 답이 있으니까 답 확인해 보고 이렇게. 그리고 개념적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넘기면 안 돼요. 1분 딱 잡고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을 해보니까 한 30개야. 그러면 30개 딱 30분 잡고 하세요. 이거 다 이렇게 시험처럼 이렇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체크가 되겠죠? 이거 맞았어요.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고 정답이 여기 맞았다 틀렸다 이런 표시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주고 만약에 틀린 문제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돼요. 이런 체크만. 이렇게. 근데 이거를 푸는데 막 내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1분이 아니라 이거를 30분 동안 풀어요. 고민해. 이렇게. 그리고 이걸 맞았어. 그러면 이건 나의 실력이 아닐 수 있으니까 애매해.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표시를 먼저 해봅니다. 시험처럼 시간을 딱 주고 문제를 풀고 이 문제 번호에다가 탁탁탁 OX를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빨리 푸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왜 틀렸는지 뒤에 해설을 보거나 이제 고민을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빠르게 풀고 문제를 해석하거나 오답을 정리할 때 좀 여유 있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게 워크북 안에 내용을 좀 보면 우리 시험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연수대가. 그러니까 옛날 수능 문제 막 섞인 것도 많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먼 상황이 주어지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95%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연수대 객관식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 같은 거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혹은 가나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OS 치는 거잖아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 문제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결해 보는 이유는 그냥 여기 있는 이런 말장난 같은 이거 뭐가 뭐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개념이 좀 잡히니까 이렇게. 그건 개념용입니다. 개념용. 그래서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런 계산 문제만 풀어요. 이렇게 뭔가 계산 문제 딱 떨어지는 문제만 풀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해결해 봐요. 이렇게. 그걸 이제 혹은 뭐 홀수 짝수 이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이고 시간이 있어야 돼. 하여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없다면 이런 거 위주로 한번 해보시라. 문제 중에.